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유튜브도 노력이 들어간 만큼 성과가 나옵니다. 저는 여러가지 카테고리 중 정보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데, 남들이 잘 안 다루는 고급 정보, 찾기 어려운 정보,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주면 시청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구독자도 많이 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내가 들인 노력이 많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같은 사람을 A/B 테스팅 한다고 했을 때 노력을 안 하는 사람과 노력하는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겠죠. 실험으로 검증된 바는 없지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불가능한 것들을 어느 순간에는 계속 보여줄 수가 있고, 평균적인 데이터 상으로는 이러한 승률과 이러한 손익비가 불가능한데 그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운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그 성과가 나타난 거죠. 물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몇 명 잘 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지, 노력한다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한번 베팅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위기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위기를 넘고 또 넘다 보면은 어느샌가 자신이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힘들 때마다 돌파를 해줘야 하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재미와 흥미를 느껴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하다가 또 다른 거 하다가 조금 하다가 다른 거 하다가 이렇게 스위칭하면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걸 붙잡고 있기보다는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오면은 리프레싱 돼서 더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방 청소를 굉장히 귀찮아 하는데,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항상 방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 청소를 귀찮아 하지만 틈틈이 하면 그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주식 공부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매매 복귀도 마찬가지 24시간 내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면 그런 경험치가 쌓여서 결국에는 실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각자의 성격에 따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를 활용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좀 게으른데 외출해야 하는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이상하게도 그 짧은 시간에 열심히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벼락치기 심리죠. 저는 그런 것들을 가끔 활용해서 일을 끝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걸리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절대적인 공부량이 있어야 하는데, 틈틈이, 짬짬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투자 고수가 되려면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모든 것이라는 말이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 종목은 왜 상한가를 갖고 왜 상승했고, 저 종목은 왜 하락했고 하한가를 갖고, 이런 것들을 차트, 호가창, 재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한가를 갔다면 상잔량은 얼마인지, 시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물량은 어떤 형태로 쌓이면 다음날 갭이 많이 뜨는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매매가 중요한 겁니다. 매매 도중에도 예를 들어 다른 거 신경 쓰다가 매매에 집중을 못하면 그것도 안 되겠죠. 할 때는 확실히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매매를 할 때도 온전히 매매에 집중해야 되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할 때도 온전히 그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지식을 쌓아갈 수 있죠. 매매할 때도 이 종목이 주도주인가 가장 확실한 자리에서 진입해야 합니다. 호가창이 가장 센 자리, 그런 자리에서 진입해야 하고 절대로 기준치를 낮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면 나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안다고 되뇌이면서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왜냐? 통계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통계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결국 통계에 수렴할 테니까 크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속 정확하게 매매를 하면 되고요. 해당 그래프는 이전에 살펴봤던 최대 거래대금의 연장선상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저번에는 데이터 개수가 부족해서 몇 개 안 되는 거래 내역을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제가 거래한 것들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가로축은 거래대금입니다.
초록선은 60억 원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가로축이 최대 거래대금을 나타내는 거죠. 세로축은 수익률이고, 제가 이제 초록선을 기준선으로 그었는데 딱 봐도 저기가 뭔가 의미 있는 구간인 것 같죠. 초록선 왼쪽을 보면 손실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 등장합니다. 특히 50억 원 부근에서 손실이 많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60억 원부터는 또 손실이 적어집니다. 저 50억 원 부근에서 10억 원만 더 터지면 안정빵인데 그 10억 원이 덜 터져서 애매하게 되고 죄다 손실 구간이 됩니다. 돈이 들어오다 말았는지 아쉽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중간하게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그래프가 좀 신기한데 10억 원이 덜 터졌다고 저렇게 손실이 급격하게 많아지는가 좀 신기합니다. 물론 이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 가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 매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로 커팅을 했습니다. 일단 저에 한해서 보면 저 50억 원 구간이 굉장히 특이하죠. 저기서 뭔가 낚여서 매매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 50억 원 부근을 넘어가면은 오히려 안전하게 수익이 생깁니다. 저한테는 저 50억 원 구간이 함정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분석해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참고는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인지 편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인지 편향은 경험에 의한 비논리적 추론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확증 편향도 인지 편향 가운데 하나입니다. 확증 편향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증 편향은 한마디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매수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매수한 것이고 좋을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그 결과는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매수하기 전에는 정보를 근거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매수했겠죠. 하지만 이후에는 상황들이 바뀌어도 나의 의사결정에는 흔들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가 매수했기 때문에. 내가 매수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좋아야만 하는 것이고 반드시 좋아야 합니다. 이미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더 강화됩니다. 종목을 매수를 했죠.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올라가는 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보들을 찾아다닙니다. 대표적으로 물리고 나면 종토방 가서 찬티글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들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잘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 사람인 이상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매수하고 나면 판단이 흐려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매수하기 전에는 저거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싶었던 종목도 매수하고 나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확증 편향을 보일 때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그리고 저마다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라고 합니다. 뿌리 깊은 신념, 이런 관점에서는 저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과학적 결정론입니다. 저는 운명론자인데 제 신념과 상반되는 정보를 접하면 괜히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드는 걸 보면 이게 제 뿌리 깊은 신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이 알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붙잡고 있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틈틈이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저도 틈틈이 코딩하고 통계 분석하고 하고 있는데 기초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기술 통계부터 하고 있죠. 단순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최대 거래대금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특이한 점이 있죠. 여기 50억 원 부근이 굉장히 손실이 큰 구간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또 이 60억 원을 넘어가면 손실은 또 확 줄어들죠. 여기가 뭔가 함정이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중간하게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은 매매하기 위험하다라고 잠정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한하죠. 여기를 넘어가면은 수익이 많아지고 손실은 굉장히 적어지죠. 근데 여기 딱 50억 원 부근에는 굉장히 손실이 많습니다. 이것만 피해도 이 뭉탱이 손실은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쥐레를 다 피해가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